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9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김만배발 허위 인터뷰, 신앙림 씨와의 가짜 인터뷰를 게재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지금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 선거농단에 대한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오늘 조중동 일면 톱 기사는 일제히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입니다. 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만난 푸틴, 위성개발 돕겠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30분 기다린 푸틴, 위성개발 돕겠다. 동아일보 역시 푸틴 위성개발 지원, 김정은은 제국주의와 싸우자.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 100만 톤이 넘는 재래식 폭탄이 있죠. 그리고 그 폭탄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넘기고 아마 위성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딜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는 어제 개각 기사가 있습니다. 국방의 신원식,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여가부 장관의 김행, 지명.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부분 개각에 대해서, 자,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관 적임자를 발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 적임자를 발탁을 했다. 그래서, 투사형 전진 배치,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전문성, 책임성을 봤다. 그런데 문책성 인사, 이 관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에서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 이렇게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개각을 투사형 장관 전진 배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 안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 논란 때 그 이슈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 성과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성을 중심으로 내각 역량을 보강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각 전열을 재정비한 측면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이 지금 불가피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종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일종의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단식 중인 이재명 거의 탈진 상태로 간 걸로 보였는데, 이재명이 그 상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다고 합니다. 왜 빨리빨리 내가 이종섭 탄핵하라고 했는데 왜 원내 대표, 원내 지도부가 이를 추진을 빨리 안 해서 이렇게 돼버렸느냐. 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 기사입니다. 인터넷판 기사인데, 이재명, 이종섭 탄핵 타이밍 놓쳤다. 원내 지도부 속도 늦춘 이유 뭔가? 불만 토로. 자,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가 박강훈이죠. 박강훈, 친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고,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한 친이낙연계. 비명계로 꼽히죠. 자, 그래서 박강훈 원내대표는 원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파 세계에 그렇게 강하지 않고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 민주당 의원인데,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일을 놓고 항명을 한 것이 아닌가. 원내대표가 대표에게, 단식 중인 대표에게 항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영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식 14일차 접어든 이재명, 어제면 14일차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 원내 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측근에게, 그 단식 중에 측근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은 지난 11일에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내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원내 지도부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너무 탄핵 지금 7번째인가 탄핵 이야기를 꺼내니까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그러던 중에 이종섭 장관이 12일 날 사퇴 의사를 전격적으로 표명을 했죠. 아마 용산과 조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탄핵 카드 의미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먼저 추진을 했으면은, 탄핵 발의를 했으면은 이종섭 장관이 사표를 못 내죠. 탄핵이 추진되는 중에는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재명이 선언을 하니까 전격적으로 그 탄핵안 발의를 하기 전에 이종섭 장관이 먼저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재명이 노발대발했다는 것인데, 탄핵안을 빨리 안 내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재명 쪽 관계자가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재명과 최고위원회가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결론을 내고 밀어붙였는데도 당 원내 지도부에서 속도 조절을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다. 최고위가 이재명 장관 탄핵 추진을 밝힌 11일에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됐다. 이렇게 이재명이 노발대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측근들에게 이런 불만들을 토로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가 이종섭 장관이 탄핵 속도를 늦춘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강조를 했는데 당이 잘 따라주지 않자 영이 안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박강원 원내대표, 친이낙연계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건 아니다. 지금 장관을 걸핏하면 탄핵을 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본인 단식도 그렇고 이종섭 장관 탄핵도 그렇고 그런 시도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박강원 원내대표가 일부러 밀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기국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개회가 되는데 이재명 단식 이런 것 때문인데,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은 이제부터 김만배발 선거농단이 핵심 이슈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했으니 이것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정치권의 진상규명 운동, 이것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 주목을 끄는 기사 두 꼭지를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오피니언 면에 있는 기자의 시각, 박국희 정치부 기자가 쓴 대장동원 커피 게이트라더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면에 있는 신장식 대선 전날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에 법정 증거 될 만큼 믿을만하다. 자, 이 기사입니다. 먼저 기자의 시각, 박국희 정치부 기자의 칼럼은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2월 22일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지금 이제 뉴스타파로 이적한 당시 JTBC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었죠. 2011년에 윤석열 대검 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봐줬다.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다음날 안민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가짜 기사인데,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이 논리를 막 퍼뜨려 나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조영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2월 25일 TV 토론에서 조영에게 커피는 왜 타줬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향해 공세를 막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선 사흘 전 3월 6일 날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 녹취록을 짜깁기 해서 윤석열 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준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른 이 좌파 매체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 매체뿐이 아니고 스피커들, 나팔수들, 좌파의 나팔수들, 가짜 뉴스를 퍼나른 나팔수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금 본격화됩니다. 좌파 스피커들도 지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신장식 관련 기사인데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신장식은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변호사인데 대선 전날 라디오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대선 바로 전날 이 방송에 나와서 신장식은 당시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소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TBS 라디오 진행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 자격으로 가짜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 김만배가 경험한 그것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 가치도 완전히 다르다. 이 팩터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겠죠. 대선 전날 무조건 이 가짜뉴스 유언비어 퍼뜨리면 되니까는 본인이 변호사라는 자격을 악용을 해서 마치 법리 해석을 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증거 가치도 완전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진행자가 대선 하루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그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막 얹으면서 편향적인 발언을 막 쏟아낸 건데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지상파 라디오 이 진행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것과 관련해서 쭉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마 고발을 할 텐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인 TBS 김어준, TBS 나갔죠. TBS가 시사 프로그램을 다 폐지했습니다. KBS 주진우, 최경영 이 세 사람을 일단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신장식과 나머지 진행자들에 대해서는 발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고발을 한다.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경영진이 교체되지 않은 그 공영방송 또 TBS 이런 데서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날라 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단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이 TBS에 부담을 잔뜩 남기고 혼자 떠나서 유튜브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열심히 퍼나르고 있죠. 돈 벌이를 하면서. 주진우, 최경영은 여전히 자기 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신장식은 MBC에서 또 방송 중입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좌파 매체 그리고 스피커들을 총선 전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지 또다시 이 선거농단이 일어날 여지를 없애는 일이 되겠죠.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또 단독 기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재명이 배후에 있고 그냥 단순히 매체들, 좌파 매체들이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주변 사람들, 또 이재명
관여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허위 인터뷰 모의했나? 검찰 이재명 여론 조성용 정무방도 겨눈다. 정무방.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그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운영했던 정무방이라는 이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 허위 인터뷰 선거농단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로 이재명을 지목을 하고 있죠. 근데 검찰은 그 가짜뉴스 보도 시기에 운영됐던 이재명 쪽의 여론 조성용 텔레그램 정무방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가 있던 2021년 9월 15일 당시에 이재명의 최측근 10명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정무방이 이번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무방에서는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언론 보도 대응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외부에 공개하기 민감한 그런 사안들을 자기들끼리 다 대책을 논의를 해왔던 그 팀입니다. 그리고 회의 기록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하는 비밀 결사체 비슷한 건데 허위 인터뷰 전후해서 정진상 등 이재명 쪽이 대장동 일당과 소통했을 가능성, 이 정무방을 통해서 이 안에 유동규도 들어와 있고 지금은 유동규는 돌아섰지만은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검찰로서는 정무방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을 여지에 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21년 9월 28일 정진상이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유동규에게 김만배 씨 연락처를 물어본 이유도 의심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김만배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정진상이 갑자기 김만배 연락처를 유동규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 허위 인터뷰가 있기 하루 전날인 14일 김만배가 기존의 휴대전화를 부쉈죠. 부수고 불태운 데다 번호도 해지를 했기 때문인데 김만배는 신앙님에게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만 휴대전화를 폐기를 하고 새 번호로 바꾼 날 어떻게 번호가 알려지게 됐는지 그것도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짜고 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인데 정무방에 대해서 텔레그램 정무방에 대해서 기사 하나를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정무방이 어떤 곳인지. 자, 뉴데일리 기사. 이재명이 유동규가 있던 텔레그램 정무방에 참여를 해서 할 말을 하고 나가는 방식이다. 유동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던 정무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필요할 때마다 참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동규에게서 확보를 했다. 이재명이 그 정무방이라는 자기 이 참모들 한 10명이 운영하는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그 방에 이재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참견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선 농단, 대선 공작 여기도 정무방에서 모의가 막 꾸며졌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죠. 정무방에는 유동규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이재명 핵심 10여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대화방에서 대선 경선 자금이나 정책 등과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니 이 대선 농단도 여기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규는 이 정무방에 이재명이 들어와서 할 말을 한 뒤 나가는 식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 정치인 발언 등에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대화방에서 논의를 했고 이재명의 발표문, 콘셉트 등을 코디하기도 했다.
이재명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민감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정무방해에서 선거농단이 기획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김기현, 박근혜 접견 이야기입니다. 면담이죠.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기현,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대구 사저를 방문해서 50분간 한담을 나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에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에 다시 이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 9월 1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